안녕하십니까. 소방기술 산책의 YK김입니다. 오늘은 소화전 노즐 반동력 발생 메커니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소방기술 사이트의 기술 토론방에서 있었던 질의답변 내용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그 질문은 소화전 반동력은 과연 노즐에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노즐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노즐하고 외경이 비슷한 페트병을 구해서 허리를 잘라서 그 주둥이 쪽을 호스 끝에 대고 손으로 단단히 잡습니다. 물을 틀어 물이 페트병 주둥이에서 분사되면은 그 노즐과 페트병 주둥이와 호스를 붙여진 손을 그렇게 만약 이제 물이 분사될 때 놓습니다. 그러면 노즐은 호스에 더욱 단단히 붙을까요? 아니면 수압에 밀려 튕겨 나갈까요? 질문 2. 소화전 호스를 직선으로 땅바닥에 쫙 깔아놓은 상태에서 직선으로 난 상태에서 노즐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방수를 이렇게 한다면은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노즐이 노즐을 손으로 잘 쥐고 있을 때 손에 느끼는 얘기를 하는 것이요. 노즐이 후퇴하려 한다고 느낄까요? 아니면 전진하려 한다고 느낄까요? 이런 뜻입니다. 후퇴하려 할까요? 전진하려 할까요? 손에 느끼는 느낌을 이제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질문 3. 반동력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질문 1, 2에서 얘기한 것의 답변을 미리 예상하고 아니다 그런 생각하고 이제 물은 질문이라고 보입니다. 반동력 발생 메커니즘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제가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그 했던 답변은 소화전에서는 속도 또는 흐름 방향이 변하는 곳이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변한다 하는 부분은 호스에서 노즐로 통과할 때, 그 다음에 흐름 방향이 변하는 곳이라 하면은 호스가 구부러지거나 하여튼 흐름의 방향이 변할 때 호스에 구부러진 곳이 대표적입니다. 이 두 곳에서 반동력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호스가 구부러진 곳에서 흐름 방향이 변하는데 이곳에서 반동력이 발생합니다. 흐름이 이렇게 흐르다가 이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가죠. 이 흐르던 이 물에 의해서 이것이 흐름 방향이 이리 바뀌어 감으로써 이 물은 이쪽으로 반동력을 주게 되고, 흐름 방향이 이게 없던 이 방향으로 물이 흐르게 됨으로써 이 흐름은 이쪽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반동력을 주게 돼서 호스는 이렇게 구부러지려는 현상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걸 호스라고 그랬고, 물이 노즐로 들어가서 이렇게 노즐에서 분사가 된다, 방사가 된다. 그럴 때에 호스에서 좁은 노즐로 들어가서 방사된다 이거죠. 그럴 과정에서 반동력이 발생됩니다. 참고로 이제 호스와 노즐의 사양은 옥내소화전은 40파이, 13파이, 옥외소화전은 65파이, 19파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40파이에서 13파이로 줄어들 때, 65파이에서 19파이로 줄어들 때, 이때 이제 반동력이
이때의 반동력은 이쪽 방향,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반동력은 생깁니다. 반동력은 이쪽 방향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질문 1에서 말하는 페트병 노즐, 페트병을 잘라서 노즐을 만들어 봤다 그랬죠. 손으로 잡고 있던 거를 손을 놓았다 하면은 반동력은 거기서 생기는 것이 반동력은 물로 전달이 되는 것이지 페트병 노즐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페트병은 앞으로 튕겨 나가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 2번째 말하는 이제 곱게 펴진 호스에서 반동력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노즐 부분 뿐인데, 반동력 발생 부분이 노즐 부분 뿐인데, 이 반동력은, 여기서 발생된 반동력은 물로 전달되어서 곱게 펴져, 호스가 있죠. 곱게 펴져 있죠. 그래서 앵글 발브까지 전달되어서 앵글 발브가 벽에 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호스를 뒤로 밀릴 수가 없죠. 그래서 호스를 당길 수가 없기 때문에 노즐에서도 호스가 당겨지지 않아서 그걸 노즐을 잡은 손에서는 반동력이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 끝.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이 지난번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반동력 발생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을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할 때는 저도 이 단위 해석적 고찰밖에 없었습니다. 즉 힘은 F는 ma다,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이런 것이 이제 알고 있는 지식인데, 상식인데, 그런데 로QV, 밀도, 최정유량, 속도, 이거가 힘이다 하는 거가 이제 의문이 생겨서 저는 단위 해석을 해봤다. 그랬더니 밀도는 킬로그램 세제곱미터, 최정유량 세제곱미터 세크, 속도는 메타 세크, 이렇게 해서 메타가 소거되고 나면은 남는 것은 킬로그램 남고, 메타가 남고, 세크의 자승하는 요것이 남아서 이것이 가속도의 단위가 되고 킬로그램의 단위가 되어서, 이것은 이제 뉴턴의 단위로서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하는 것이 뉴턴의 정의죠. 1kg의 질량에 1m 퍼 세크 스퀘어 가속도를 내는 힘, 이것을 뉴턴의 정의로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맞는가 보다. 그렇지만은 이 로QV 이것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이거는 유도하는 과정이 다른 것이 있을 건데 하는 의문을 계속 가지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물리학적 공식 유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장기간의 이 장고 끝에 여러 가지 인터넷을 뒤져도 이 F=, 로QV 하는 이 공식을 유도하는 것은 어디서도 찾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이제 기초 물리 공부를 조금 인터넷을 통해서 물리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도를 한다고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물리학 공부를 해보면은, 이것을 이제 강의가 유튜브에 보면은 수능 강의 이런데 이게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을 해본다면은 운동량, 충격량, 이렇게 두 단어를 검색창에 쳐서 검색을 해보면은 운동량, 충격량 얘기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이라 하는 것이 뭐냐?
운동량 불변의 법칙 말은 많이 이제 들은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동량이라는 것이 정의가 질량 곱하기 속도다, MV다. 이것을 P로 표현을 하거든, 그죠? P 하는 것을 해서 이거는 방향성이 있다. 이래서 이렇게 이제 물리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P는 MV인데 MV도 요것도 이게 벡터다. 방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물리 강의를 이제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격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충격량은 I라는 표현을 쓰더군요. 물리 그 강의를 수능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충격량 I는 운동량 변화량이다.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 운동량이 MV1, 운동량은 물론 MV이기 때문에 M가 변해도 운동량이 변하고 V가 변해도 속도가 변해도 운동량이 변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질량이 변화가 아니라 속도의 변화에 의해서 이제 운동량이 변하죠. 그래서 질량 M의 물질이 속도 V1으로 흐르다가 다시 V2로 흐르게 되는 과정에서 이 차이가 있죠. 10m로 흐르던 것이 1m로 흐르게 됐다. 그 속도가 9m 하는 걸로 이제 이게 그것이 충격량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델타 T다. 이렇게 이제 그게 설명이 됩니다. 근데 이 델타 T가 뭐냐 하는 거가 수능 강의에서 이것이 알아듣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속도가 V1에서 V2로 끌리는 기간 내 그 시간이다 하는 설명을 명쾌하게 강의는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요거다 하고 이제 그거를 해석을 해보니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그건데 그렇게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아 하는 얘기인데 나는 델타 T는 V1, V2다 하는 걸로 여기에 그 시간이다 하는 걸로 생각을 이제 착안을 해서 유체의 흐름은 사실 힘이란 것이 1초 만에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0.1초, 0.2초, 뭐 또는 1000분의 1초 그 당시부터 힘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델타 T라는 것은 1000분의 1초, 10,000분의 1초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것이 이제 아주 짧은 시간의 유량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 M은 그 질량은 밀도 곱하기 1초 동안의 최적 유량 거기다가 델타 T를 곱한 거 0.001초 0.0001초 하는 그 아주 작은 질량이죠. 이 질량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요거를 일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본다. M 대신에 대입하면 로큐 델타 T M 대신에 로큐 델타 T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V1 V2는 F 델타 T다. 이렇게 되어서 F 델타 T가 이렇게 소거가 이제 될 수가 있죠. 소거가 되어서 F는 로큐 V1 V2로 정리되고 V1 V2 중 어느 하나가 제로이면은 V2가 제로다 하는 거는 분류가 이제 평판에 부닥칠 때 그 평판이 받는 힘 이거가 이제 보통 F 이꼴 로큐V 분류가 물체에 미치는 힘 공식으로 이렇게 공식책을 보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소화전으로 물을 쐈을 때 피사체 화원에서 받는 그런 힘은 또 이렇게 F 이꼴 로큐V 물이 분사되어서 물에 도달하는 속도 물체에 도달하는 속도 화점에 도달하는 속도 거기다가 그때에
체정유량, 또 밀도, 물의 밀도 이렇게 곱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고, 역으로 또 이제 반작용에 의해서 소화전 쪽으로 소화전을 쥔 사람 손 쪽으로 전달되는 힘도 역으로 이렇게 이제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상 공식을 유도해 봤는데 그 답이 양이 나올 수가 있고 음이 나올 수가 있죠. V1과 V2를 비교했을 때 V2가 크면은 음의 답이 나옵니다. 그죠? V2가 크면은 이것이 지금 소화전에서 반동력 하는 거는 이제 음의 숫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부러져서 흐르는 그것도 속도가 그 방향으로는 제로된 것이 속도가 생기게 되어서 그거는 이제 방향이 마이너스 V2를 하면 음의 방향이 나오는데, 그 음은 흐른 방향과 반대 방향의 힘이라는 뜻이고, 양이 나온다는 것은 즉 V2가 제로가 된다는 것은 제로가 되거나 또 적어진다는 것은 분류를 얻어맞는 쪽의 입장, 그러니까 흐른 방향의 힘으로 그 물이 분사돼서 화점에 닿을 때는 물에 흐르는 방향 쪽으로 힘이 작용이 되죠. 그래서 너무 길게 하면은 지워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2부를 만들어서 좀 옥내 옥의 소화전에서 발생되는 반동력의 실제 크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하는 것까지를 해서 그 메커니즘을 반동력 발생 메커니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